예. 오늘은 2022년 9월 28일, 음력으로는 9월 3일인데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이 가을이 이제 들어왔고요. 더불어서 또 지금 현재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들어왔고, 특히 또 한참 지도자로서는 자격 미달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온통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혼란에 빠져 있고, 이 윤석열 정부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망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자, 오늘은 환국문명학술은 194번째, 9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사상은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동하고, 실존은 자유이고 자유는 자율이며 이는 책임성이 따르며 한국 민주주의 권한이다. 예. 그래서 이 보살신앙은 사라진 무대륙에서부터 있었던 인류의 시원적 기도와 빔을 바탕으로 하는 인류 고유의 신앙이다. 환국문명학술론의 연구에 의하면 기록상으로는 그 역사는 74,141년이다. 그리고 보살사상이 정착된 시기는 태고사 순다 환인 시기, 순다 대륙을 벗어나 서해 대평원, 즉 우리 지금 황해를 말하는 것이죠, 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범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과 글이 그 시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살사상은 기도와 빔, 제사문화와 행복이다. 이를 우리는 원시신앙이라 하는데 태초의 원형을 간직한 뿌리문화이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서구 유럽의 관념론에서 실존주의까지 철학은 원시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다. 행복은 자연 조건에서 만들어진다. 태고사의 과정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 순다 대륙에서 이동해온 서해 대평원이다. 황해는 황하강과 양쯔강과 요하강과 압록강, 한강과 금강과 한강, 금강, 영산강과 낙동강이 모두 서해 대평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 중심에 바로 제주도가 있고, 대마도는 일본 땅이지만 제주도는 왜 전라도에 편입되었을까? 제주도는 서남의 문화권과 같은 백길 때문인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서남해에 있는 이 황해의 그 대평원에서 가장 그 중시되어야 될 땅이 바로 제주도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 바로 극락이 이루어졌는데, 제주도에서는 왜 산무사상이 있는가? 도둑님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산무사상이라 그러죠. 여기가 서해 대평원의 중심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민족은 환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여기서 세계 문명의 씨앗이 태동한 것이다. 묘와 홍사 문명이 이를 말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극락 땅이 서해 대평원 항해이다. 지금의 중국 51개 소수민족과 일본, 한국은 모두 서해 대평원이 조상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일본도 모든 문화의 출발이 큐슈에서 출발한다. 한국도 서남부 영산강이다. 자, 그래서 모든 문명의 출발이 바로 서남부를 중심으로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든 강은 서해로 흘러 들어온다.
그 중심이 바로 제주도다. 제주도 땅에서 우리 보살사상의 성지가 되었고 극락사상이 무엇인가? 제주도의 산무사상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대문 없고 거지 없고 도덕 없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이 불교로 전환하는 이유가 이 땅이 보살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티벳의 정통신앙이 바로 본교, 뱅교라고 하죠. 뱅교, 본교라고 하죠. 우리의 풍요도를 말하는데 유전학적으로 현 시점에서 일본 홋카이도와 티벳 고원과 태국 앞바다에 섬에서 조몽인의 유전자인 D형 유전자가 살고 있는데요. 이 D형 유전자는 그 전에 C형, 그 앞에 C형 유전자, O형 유전자에 밀려가지고 이 D형 유전자가 지금 현재 홋카이도와 태국 고원, 그 다음에 태국 앞바다의 섬에 지금 밀려가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C형과 O형 유전자에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이 여기까지 강력이 바로 한국사의 강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신앙이 바로 보살사상인 것이다. 그 보살사상의 극락을 이룬 곳이 바로 제주도의 산무사상인 것이다.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불교가 서방으로 전파되지 못했는가? 이 당시의 서방은 문명이 발전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 전환점은 마고성에서 석재환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트 강 사이를 이주하면서 서방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죠. 여기가 티그리트 유프라데스 강의 삼각주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리와 주석이 발견되고 연금술이 발전하면서 일찍이 문명 기술화되었다 이거죠. 이들은 동방 이동이 바로 태오복귀와 염제신동시다. 이들의 광명사상과 태양 숭배가 바로 비로자니불이 된 것이다. 이란에서 만들어진 조라스트교가 이들 신앙이고 종교이다. 이들의 역사가, 이들의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정치 권력과 결탁한 시기가 중세사다. 이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실존주의 환원은 이 말이다.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 우리 보살신앙은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를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라 하고 부처, 보살, 시탈르터도 수많은 보살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보살은 그 연원이 남방에서 시작된 것은 틀림이 없다. 그 근거는 수많은 문자 파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국화인 연꽃이 남방 섭지식물이지 않는가. 우리는 부처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수수만년의 보살신앙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불교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다. 극기야는 칠보살 사상을 들고 들어오지만 이는 본질이 아니다. 불교 이전에 이미 인도 천축 지역에는 우파니사드 철학이 유행하였다. 그런데 어찌 우리는 종교의 모든 생을 맡기려고 하는가? 종교는 수수만 년의 한국사에 어제 저녁에 기록된 글이다. 조로아스트교, 불교, 공자, 맹자, 히랍, 인도주의, 인본주의, 이슬람교 등은 고대 국가의 문화와 문명을 집대성한 것이다. 인간은 실존과 존재를 가능성과 선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확연한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의 확장이다. 실존주의자들이 많이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은 공부하는 자가 많아야 나라가 산다. 종교하는 자는 그 종교가 학문의 편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님과 목사가 권력화된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낀다. 나는 그들을 보면 편하지가 않다. 불교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열반을 이루고 해탈한다지만 이는 구호이고 교리이다. 산중의 권력자다. 아니면 산중의 배자다. 부처 사상은 결코 보살 사상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그 정당성을 가진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 관음보살, 미륵보살은 중성을 가진 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고대서가 이전 상고사는 모계사였다. 고로 관음보살, 미륵보살은 그 과도기에 만들어진 신앙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상은 구석기 시대도 살았고 중석기, 신석기도 살았다. 우리가 상고사를 말하고 부족국가를 벗어나는 시기는 중석기 이후다. 흑요석, 화살촉 시대도 살았다. 이 시대로부터 인간의 계급화가 진행되었다고 본다. 예, 저는 흑요석을 가지고 화살촉을 만들면서부터 그 극기에는 인간과 인간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계급 관계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급하는 무기가 발전되었다. 이게 흑요석을 가지고 만든 무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도끼 시대, 흑요석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죠.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보살 신앙이 환원 시대로 오고 있다. 이 문제를 실존주의자들이 받아들였고, 이를 2차 대전 전쟁 후에 독일에서 정치 기본 헌법을 만들었다. 보살의 환원 시기는 보살 환원자가 그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의 출발점을 알리는 것이 환국문학술의 연구원들이다. 그 중심에 율궁과 공우 선생이 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보살 사상이 왜 실존주의자들이 환원해서 보살 사상으로 가야 되는가를 부르짖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치 경제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학적으로, 정치 종교학적으로도 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건 참고로 흑요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흑요석을 뭐냐면은 우리 인간과 인간들이 충돌하는 계급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속을 쓰지 못했던 아즈텍이나 마야에서도 흑요석날을 박은 몽둥이 같은 걸 멸망시까지 주로 무기로 썼다는 것이죠. 남미의 원주민들이 제물을 바치는 의식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거죠. 태양신을 위한 의식에 인간을 산채로 심장을 도려내 바치는 도구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할례용 날 부치로 쓰기도 했다 이거예요. 화산암이기 때문에 화산에서 생성되느냐에 따라 성분 조성지가 조금 다름을 이용하여 기원지를 알 수가 있는데, 출토된 흑요석의 구성 성분비를 조사하여 산출지를 특정한 연구에 따르면 먼 옛날인 신석기 시대의 산출지로부터 최대 수백 킬로 이상 거리까지 운반하고 거래하는 등 원거리 무역의 대상이었다. 예,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인류는 지구촌에서 같이 살았던 것은 흑요석 시대에도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운반하고 그를 다니면서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략물자 정도로 취급한 듯하다. 연해주, 보이스만, 강원 양양의 오산리 유적에서 각각 백두산의 흑요석으로 만든 돌검과 흑요석기가 발견되기도 했고, 울산의 울주군과 부산의 동삼동 조개무지 무덤에서도 발견된 폐청 흑요석 화살촉이 휴수 화산지대에 생성되었다고 분석한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중세의 황신료나 현대의 석유 못지않게 가치가 높은 품목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흑요석을 가지고 사냥이 가능한 시기부터 국가 형태의 초기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청동기 재료인 구리가 발견된 것은 이스라엘 구리 동굴에서 지금부터 약 9,000년 전인데, 그래서 보살 사상은 온누리에 인간이 있는 곳에 보살 사상이 있었고, 이를 고전신앙이거나 태고사 신앙이라 한다. 관음보살, 미륵보살이 만들어지기 시기는 불과 3,000에서 4,000년 전을 넘지 못한다. 인도 유럽 어족이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인 코카사스 거기에서 발원하여 이동을 시작한 시기가 바로 BC 한 2,000년 정도 경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이다.
4,000년 정도 되는 거죠. 이후에 BC 1800년, BC 1200년 전까지 인도 힌두쿠시산을 넘어온 것이 그들의 이동 경로이다. 지금으로부터 3800년, 320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보살 사상과 신앙이 티베트의 본교에 찾을 수가 있다. 본교의 뿌리는 젊은 토기인들인 조몽인들이다. 불교를 뱅교라고도 한다. 티베트의 옛 유전자가 바로 D형 유전자들이다. 이들은 우리 제주도와 일본 큐슈에서 집중적으로 살았던 원주민들이다. 이들이 조선, 주신, 여진에 쫓겨 티베트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백인은 우리는 인도 유럽어지기를 한다. 이들이 사용한 말이 바로 산스크리트인데 이 말을 문자로 기록한 것은 BC 한 500년 정도이다. 이들은 인도에만 간 것이 아니라 네팔과 타클마칸 산맥을 건너 도낭을 거쳐 스안에 왔다. 이들 우리는 서융이라고 한다. 이들의 유전자는 Q형 유전자들인데 준하를 세운 사람들이다. 준하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그 유명한 동이족 출신 강태공이다. 지금 현재 그들의 유전자는 동북아에서 사라졌다. 남북 아메리카로 간 것이다. 이들의 잔존 혼혈족이 바로 선비족이다. 동호, 예맥, 부족이 다 그들이다. 고조선은 바로 부족 연맹체면서도 연방국가이다. 한국의 연방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영남 중에서도 부산, 경남, 울산이다. 경남은 연방의 분권화된 나라다. 이 모델을 복원해야 한다. 제주도가 보살 사상의 성지라면 경남은 앞으로 한국 미래의 정치적 성지이다. 호남은 민주주의 성지이다. 자유의 성지이다. 충청은 문화의 성지이다. 이들이 인도 아리안의 원주민의 혼혈족인 1000년 이상 지배자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선비족이 중국을 1000년 이상 지배했죠. 이들은 소수 군사 정치 개사체 지배 계층들이다. 그 중심에 소위 진나라 시황기도 조선인이다. 현재 영남에 30%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이주했다. 인도 유럽 어족인 아리안이 파미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기가 극락이라 부르짖었다고 강선 박사님이 책에서 읽었다. 이는 보살과 극락이 서방 종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부처 사상에서도 극락 왕생을 서토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도 아리안들의 예문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이 파미를 넘어서 극락을 본 것이다. 그래서 판찰라스 지역, 파미르 지역, 도낭 지역의 천축의 중심이고 박재상의 부도지는 말하고 있다. 내가 천축환희를 황국사에 편입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이 인도 아리안들이 사용하는 산스크리트도 그 뿌리는 동방에 있다. 그들이 만든 브라만교나 자이나교, 불교도 그 뿌리는 천축에서 빌려간 것이다. 그 중심에 고조선이 있다. 고조선 문화가 서쪽으로 건너가 다시 청동기와 함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온 과정이다. 이 과정을 툰투라 또 유라시아를 따라서 이동해온 위도이다. 66.6도이다. 우리가 만든 한자인 각벌 문자는 산스크리트보다 적어도 수천 년이 앞선다. 문자를 만들었다는 뜻은 그만큼 문명국이었다는 뜻이다. 문자는 당대의 최고의 천문학과 기술이 집약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말과 글이 산스크리트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청동기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은 틀림이 없다. 이들이 고대사의 군사개혁민 왕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소수였고 기술자였고 천문학자였고 지배자들이다. 그 증거를 대겠다. 지금 부천의 점집에 꽂혀있는 대나무의 깃발을 보라. 위에는 흰천, 밑에는 붉은 빛깔이다. 흰 것은 우리의 보살 사상인 제사장 만이를 말하고 신만익 할 때 그 만이를 말한다. 만이는 전문가, 제사장, 수도자, 점쟁이, 전문가는 뜻이 된다. 이후 기원전 6세기경에 고대 페르시아인 지금의 이란이 조르아스터교를 만들면서 오늘날의 기성종교의 발판이 되었다. 조르아스터교의 특징은 선악을 선택하고 번호를 선택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니체의 영향을 미쳤고 이후 후서를 거쳐서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영향을 주었다. 또 이성학을 향한 직선적 역사관, 이게 조라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바로 이들이죠. 종말론이 유대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후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예, 이 좀 길어도 이 강의를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 유대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후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 있는 미륵은 바로 마이트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불교 훨씬 이전에도 베다 문헌에도 미트라라는 남성 신이 있었다. 미트라는 마이트라와 같은 어원이다. 태양, 광명, 수레를 탄 남성신, 비루자리 분을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같은 맥락이죠. 부처 사상은 불교가 2000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부처 사상은 공사상의 모든 사상은 보살 사상이다. 지금 한국 불교가 대웅진을 도둑질한 이후 비루자리 불로 도둑질하고 있다. 부처님은 훌륭하지만 부처님이 부처 보살의 범주에 있다.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공사상이다. 이를 집행성한 사람은 용수 보살이다. 예,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좋은 자료들은 여기에 다시 올려 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사상과 사르트르, 보살사상과 실존주의, 보살사상과 후설사상, 이런 하이데거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살사상과 같이 이해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한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성질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9월 22일 금요일 날 쓴 글을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